네, 지금부터는 야당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인데요.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전과 다른 게 초선에서도 이제 막 국회의원이 된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내가 당대표를 해서 이 당을 바꾸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교수님, 네. 김웅 의원, 김은혜 의원 초선이었고, 또 청년 후보 중에는 지금 이준석 의원 나오겠다 얘기하고 있고, 주호영, 조경태, 신상진 의원 등 다선, 조혜진 의원, 다선 의원들, 이 기성 의원들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국회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개파 간 이런 건 있었어도 신구 대결은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저는 재보선 이후에 일단은 국민의힘당이 활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보선에 졌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했고 했을 텐데, 네. 그 분위기는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왜 신구 세대 간 대결이 돼버렸느냐.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당에 가장 필요한 거는 변화라는 부분에는 뭐 이견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변화의 주역이 누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내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임하는 것이고, 거기에 많은 지지자들이 사실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구 대결 구도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고,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그런 현상이 사실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게임의 룰이에요. 경선 룰이 대의원이 70%고 그리고 여론조사 30%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어떤 수치는 다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경선으로 들어가면 조직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 그러면 여태까지 차곡차곡 쌓아놓은 중진들의 어떤 기세가 훨씬 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찻잔의 태풍 이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신구 대결로 흐르고 있는 당대표 선거 일정이 6월 11일로 정해졌습니다. 세부적인 이제 사항은 차차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졌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과거처럼 체육관 선거를 하지는 못해서 100% 이제 모바일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참 후보별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유리할지 불리할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소위 말하는 체육관 투표를 하게 되면 네. 조직의 힘이 가동되게 됩니다. 네. 특정 계파, 특정 정치인들, 주로 중진들이겠죠. 이 중진들이 오래전부터 다져온 조직표가 이 체육관 투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네. 모바일로 투표를 하게 됐다는 점에서 아마 2030 당원이나 국민들의 이 투표 참여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초선이나 젊은 신진 그룹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워졌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비교해보면 이 당대표 후보끼리의 설전 수위도 그렇고, 네. 언론의 주목도도 그렇고 상당히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의원들이나 또 참여하는 여론조사 국민들의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투표율이 높아지면 대의원 비중은 사실 중진들에게 많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중진들이 유리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동안 이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 계열에서는 50대 이상 당원 비중이 워낙 많기도 했지만 얼마 안 되는 20대, 30대, 40대 젊은 당원들이 전당대회 투표 거의 안 했어요. 네. 사실 투표율이 매우 저조했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20대, 30대, 40대 비교적 젊은 군에 속하는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 투표율 높아지는 것 역시나 초선 그룹이나 신진 그룹에게 유리한 구도로 작용될 여지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선거 결과를 예측해 보라고 한다면 아직까진 그래도 이 3대7 비율 때문에 중진 그룹이 다소 앞서 나가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깜짝 초선 그룹의 이변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은 하나둘 갖춰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초선 정치인, 청년 정치인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오늘 그 언론에서는 표적을 하나 정해서 난타를 해서 본인의 어떤 경쟁력을 키운다. 초선 청년 정치인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검찰 선배이기도 한 홍준표 의원의 복당 얘기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본인의 경쟁력을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저희 한번 들어보고 관련된 얘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악연이 있었던 사람이 당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복당 신청서를 내지 않았는데, 몇몇 리더들께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흉금에 있는 말을 그냥 막 하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선거를 망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논쟁하면 할수록 김영은 표가 없어질 겁니다. 특정 선배를 하나 물고 늘어짐으로써 한번 올라가 보겠다. 나는 그거 정치판에서 성공한 예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 두 사람의 논쟁 보셨고요. 또 최근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주호영 의원을 향해서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도 꽤 나는데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있습니다. 신구 논쟁 갈등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신구 논쟁, 이제 갈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도 아까 제가 갈등 균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잘 통합해내면 바람직하다.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제 잘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가느냐의 문제지 이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또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일정 부분 이제 거물하고 다투면서 이제 신예가 더 커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당대표랑 최고위원을 같이 좀 뽑아서 좋은 사람들이 전체 지도부를 형성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당대표랑 최고위원이 지금처럼 분리해서 선출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대표에서 2등을 하면 최고위원도 안 되고 그냥 끝이에요. 네.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당대표에 나갈 초선들 사이에서도 일정 부분은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월 22일에 후보를 등록하고요. 5월 28일 날 본경선 진출자가 발표가 돼요. 그럼 이 사이에 그 초선 의원들 사이에 이제 22일 이전에 지금은 당대표 얘기를 했지만 최고위원으로 유턴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5월 22일 날 후보 등록하고 5월 28일 날 본경선 진출자 발표하는 사이에 또 일정 부분 합종 연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인지도가 더 높고 그다음에 민심을 얻는 사람이 좀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좀 센 발언, 보통 때보다 센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이게 시기군요. 네. 너무 오래 가면 그렇지만 네. 일정 부분 경쟁을 할 때는 이제 흥행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대결 구도 속에서 기성세대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할 말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주호영 의원은 나이로 평가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배우 윤여정 선생님을 언급을 또 했더라고요, 교수님. 그렇죠. 나이로 평가받을 일은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윤석열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KTX를 같이 탔다. 네. 같은 아파트에 산다.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이 선거운동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젊은 층들은 조금 이제 예컨대 신세대 이제 초선이나 또는 원외 인사들은 좀 다른 접근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명도 있는 탑덕을 때림으로 해서 그 지명도 높은 사람과 같은 위상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전략인데, 네. 그거는 당연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선이나 원의 입장에선 당연히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여하에 잘 받아치느냐, 거기서 유능함을 보이고 뭔가 원숭미를 보여준다 그러면 국민들은 역시 중진은 중진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반대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으로 연출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대가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중진들은 어떻게 보면 시험대 위에 올랐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주호영 의원이 당대표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과의 이 인연을 얘기한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법입니까? 예전 문법입니까? 이거는 이제 편승 효과라고 그래도 네. 센 사람, 이제 밴드웨고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야권에서는 가장 희망주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기 때문에 이분과 이제 친하고 또 이분을 이제 당으로 모셔올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지지하려고 하는 어떤 야당 지지자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윤석열 마케팅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발언을 한 자리가 이제 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 가서 이제 지금 당대표나 최고위원 출마할 사람들이 마포포럼이라고 전현직 의원이 한 40명 이상 모여 있으니까 저렇게 모여서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되냐 하면 주로 잠깐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 전현직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견 발표 이런 자리가 아니라 그냥 질문을 하면 답변을 그렇죠. 하는 네. 자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어떻게 입당을 시킬 거냐, 이 부분을 네.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답변하다가 나온 얘기지 이게 뭐 작정을 하고 마케팅을 했다고까지 얘기하기에는 이제 전 의원들의 발언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설명하느라 저렇게 자세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 살고 KTX를 함께 타고 간 2년 이런 게 나와서 좀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됐었죠. 저는 궁금한 게 또 하나 여쭤볼게요. 변호사님. 지금 뭐 탓독 얘기 나오고 계속 그랬습니다. 사실 여론조사 저희가 준비가 돼 있을 텐데요. 여론조사로 지금 보면 당대표 지지도에서 나경원 전 대표 원내대표가 15.9% 뭐 오차 범위의 접전이긴 하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래도 앞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 아직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출마 고민이 길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5월 22일 날 후보 등록을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일정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당내 경선에 계속해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가 계속 저렇게 나오니까 주변에서 출마 권유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당대표에 대한 꿈도 앞으로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이냐 아니면 뭐 내년이냐 내후년이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이제 본인이 지금 당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본인의 역할이랑 과제가 있는지 그리고 꼭 본인이어야 하는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여서 그리고 나오려면 그런 명분을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고민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당대표 경선 전에 이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가 불거진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순탄하게? 글쎄요. 사실 뭐 초선그룹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좀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고 중진그룹에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통합을 하더라도 시점이 언제이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진그룹에서 당대표가 돼서 되자마자 바로 홍준표 의원 복당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홍준표 의원은 어찌되었든 호불호가 갈리지만 보수 야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입니다. 그렇다면 야권 통합, 이 통합 대선 경선의 차원에서 국민의당에 있는 안철수 대표 그리고 외부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 또 지금 복당을 희망하는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이 같은 시기에 함께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대선 경선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중진 사이에서도 기류가 조금씩 형성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복당 반대하는 결이 좀 다른 거죠. 물론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빨리 들어가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신의 진지를 구축해서 대선 경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중진 의원들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을 걸로 보고 시기를 조율하자는 제3의 중재안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대 간 신경전이 펼쳐지는 국민의힘 당권하고요.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